나중에 제넥시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주잖아요. 여기도 월봉을 보면 비어있고 여기도 월봉을 보면 비어있어요. 여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9월 29일 수요일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반전에 대한 시그널은 없는데요. 최근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가의 흐름상, 주가의 흐름상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가잖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면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기대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실제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데도 기대감을 가져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주가가 뭐 반등을 시도하는 게 뭐 여기서도 반등이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을 시도한 거는 한 번, 뭐 한 두 번, 한 두 번 정도 가량밖에 없죠, 지금까지.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소파동으로도 이제 여러 차례 시도하긴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하락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하락에 익숙해지고, 음, 그리고 하락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주가가 좀 잘 가는 종목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였다가 횡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또 횡보까지 보여주다가 올라가는 주식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도 몇 년이 돼요.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이 됩니다. 2년. 2년이 넘었죠. 이때에서부터 이때까지.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잘 간, 모멘텀도 있었지만, 플러스 이 매물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전에 오면은 본전에서 팔고 싶고, 여기 본전에 오면은 여기서 또 팔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씩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죠. 예. 근데 그런 주식들이 또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흐름을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많이 지치게 만들어요. 정말 많이 지치게 만드는데 그 많이 지치게 만든다고 해서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버틸 거면은 확실히 버티는 게 좋은 거고, 내가 못 버티겠다 싶으면 빨리 자르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근데 왜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실망스러운 게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 이제는 부스터샷용 백신을 개발한다. 돌파 감염 뭐 차단용에 있어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신규 DNA 백신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부스터샷용 백신을 한다. 현실적인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노피가 코로나 mRNA 백신 개발 중단, 시장 포화 우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백신의 개발 중단하고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얻었지만 개발 완료 시점에 시장이 포화 상태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 2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뭐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임상 3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개발을 계속한다면 임상 3상 결과는 내년 4분기, 그러니까 1년이 더 걸리고 23년 1분기에 또 얻을 수 있다. 그중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늦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걸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임상 3상이 일단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실패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된다라고 해도 4분기 내년 1년이 더 걸리고 이 결과 성공 실패에 대한 결과가 1년이 걸리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그런 연구죠. 아니 연구가 아니라 그런 시험이죠. 시험이고 그게 이제 성공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도 1년이 걸리고 그랬을 때 또 약으로 나오기까지도 또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 시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너무 늦다. 차라리 mRNA 백신에 있어서 다른 감염병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출시가 되었다. 아니면 3상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유효한 모멘텀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넥신 같은 경우. 근데 부스터샷은 요즘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부스터샷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맞춰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또 이제 나와주면은 이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응원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요즘에 뭐 유난히 또 그런 기사가 안 나오죠. 예, 기사도 안 나오고 사람이 기대감이 이 기사가 안 나오는 게 한 1, 2주는 여기서는 그래도 틈틈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틈틈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유난히 여기서는 안 나와요, 기사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코이뮨이라든지 이런 이제 추후에 상장이 될 모멘텀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나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기사는 나오되 유난히 안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안 보낼까? 기사를 왜 안 보내지? 그러면서 자기네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자꾸 살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차장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음, 실제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추세가 하락이면은 공매도 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추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상승이면은 이런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녹색선이 깨지면 이제 하락 추세를 열어두면서 본단 말이에요.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상승 베팅이 유리해요. 왜냐면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니까. 근데 지금 차트는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림의 매도예요. 되돌림의 매도, 되돌림의 매도, 되돌림의 뭐 매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러겠죠. 공매도 자리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도 이때도 이제 여기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양봉이 이런 식으로 종가 마감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종가 마감 확인, 내가 여기서 안 샀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안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공매도 자리로 이제 작용하니까 그래요. 공매도 자리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 공매도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계속 저점을 낮추니까 9점을 올릴 때는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번 올려쳤어요. 그러면은 따라붙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은 저는 그 공매도에서 이런 데서 쳤다라고 해봅시다. 추세가. 그러면은 손절이 크게 나와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은 공매도 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어떤 리스크를 걸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양대의 양봉이 나오면은 자기는 손절할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공매도도. 뭐 공매도도 위에 이렇게 장기 양봉이 터졌는데 물을 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는 뭐 반전이 안 됐으니까 가능한데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 보니까 대차 전환, 뭐 대차 수량 상환, 대차 상환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또 빌려가지고 또 공매도 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밑에선 또 사고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데 공매도는 지금 제넥신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유리해요. 매수보단 매도가 조금 유리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공매도가 유리합니다. 추세가 하방이고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졌을 때는
금매도 치면 괜찮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예. 분위기를 언제 어느 시점에 바꿀 것이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뉴스가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런 실수를 내가 그냥 손절을 했어요. 뭐 이런데 이탈했으면 손절, 이렇게 하고 안 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양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따라 붙어요. 왜냐면은 너무 부담되니까. 난 여기서 손절했는데 또 비싸게 주고 사야 돼?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여기 매물대에서 또 부딪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 거고. 저는 제넥신에 대한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뭐 기술력 이런 거는 그렇게 얘네들 제넥신이 기술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넥신이 기술력이 좋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어, 기술력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기술력, 뭐 임상? 임상은 보통 3상 정도나 들어가야 영향력을 줍니다. 네. 임상 3상, 2상상. 2상도 예매하고 3상 정도? 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슈나 아니면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 엄청나게 좋은 실적주인데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경우 되게 많죠. 실적주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엄청 잘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개별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테마에 편입이 돼가지고 대장주로 치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또 실적도 좋아. 그랬을 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안 가요. 잘 안 가요. 네, 아무튼 물렸다. 네. 아무튼 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몇 군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얘네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이런 수평 매물대에서는 반등은 이게 적어 보여도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적어 보여도 상당히 큰 상당히 커요. 50%가 넘어요. 네.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반등을 줬다 얘네가 이런 데서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런 트렌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비슷하게 만나잖아요. 이런데 비슷한 데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반대를 줬다. 그러면은 사실 월봉 봤을 때 뭐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월봉을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대 후반이나 6만 원대 중반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대략 이런 가격대. 그래서 여기까지는 10만 원대까지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매물대가 특별히 없잖아요. 물론 이런 데도 매물대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랑 하나예요. 여기랑 여기. 그러면은 내려올 때도 비어 있죠? 여기서도 비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넥시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주잖아요. 여기도 월봉을 보면 비어 있고 여기도 월봉을 보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를 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너무 여기가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얘가 그 주가 차트를 볼 때는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데 가격을 올릴 때 좀 그래도 막힘이 없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히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채워줄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 고가를 돌파하기보다는 여기를 어느 정도 좀 채워주면서 매물대를 좀 형성한 다음에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추후에는 그렇게 좀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 제넥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 4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콘텐트리, 일성건설,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9시 1분에 현재가 5,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870원, 손절가 5,42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